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소재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나 회사 또는 가족 내 관계 안에서 성격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닌 건강 하이패스, 건강맨 이원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성격장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참 특히나 악역 중에서도 막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성격 유형들이 바로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지요. 성격장애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격장애는 그 한 개인의 평생 혹은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런 특징적인 행동 양상으로 인해서 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격 특성이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 기능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관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선생님, 주관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 대처 방법도 다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좌절을 하지만 그 다른 긍정적인 자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또 쉽게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그런 주관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네, 뭐라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한 점은요. 이런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모두 그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흉악 범죄만을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진 않고요. 그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분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 주제 성격장애 참 흥미롭거든요. 자, 건강맨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OX 퀴즈.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한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 태권도. 그 태권도를 훈련하고 계시는 선수 여러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힘차게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격장애는 혈액형과 관련이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이야, 5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네, 두 분인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인격장애가 왜 혈액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무래도 혈액형별로 요즘 뭐 성격이나 이런 네.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격장애가 많이 걸릴 것 같은 혈액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AB형과 A형을 생각합니다. AB형과 A형이요? 네. 본인은 그 속해 있지 않죠?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뭔가 인격적으로 뭐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뭐 힘든 점이 있다. 조금 다른 사람 약간 네. 뒤끝이 있고 뒤끝이 있고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욱하고 막 네. 그러진 않아요? 네. 네, 뭐 안경 벗으면 달라지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X를 선택하신 친구분들 중에 앞으로 등 떠밀려 나왔는데 왜 X라고 생각을 하셨죠? 성격은 네.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근데 피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거니까 아,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네. 제가 아까 듣기로 겨루기용 발차기하고 시범용 발차기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우선 겨루기 여기 선수단 친구 아, 네. 하면 시범 아, 겨루기단 본인은 시범단이니까 겨루기 선수 한 분만 나와주세요. 겨루기. 마무리까지. 네, 멋집니다. 와. 네, 인격장애는 혈액형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지어서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정신과 영역에서의 그런 성격은 혈액형의 A, B, O군이 아닌 A, B, C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먼저 A군의 성격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거기에는 이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이 있는데 먼저 편집성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성은 진정한 외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열형은 4차원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B군은 굉장히 연극적이고 극적이고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네, 그런 성격에 해당되고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 그리고 이제 히스테리,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게스처도 크고 연극하듯이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그 예전에 왕자병, 공주병 하듯이 자기애가 충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건 또 우리 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B군이군요. B.C.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성 인격 장애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자기 자해를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군은 좀 불안과 걱정이 많은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는 좀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의존성은 누구에게나 막 의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완벽주의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 정상인들에도 이런 증상은 조금씩 있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막 강박증 있다고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액자가 막 삐뚤어져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왜 걔네들이 쓰러져 있는데 왜 원구 씨가 잠을 못 자는지. 희한하게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쳤는데 뭐 그렇듯이 이런 게 성격 장애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네. 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입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각을 한다면 이거는 성격 장애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극단적인 언행이 계속돼서 반복되는지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가끔은 편가르기도 하고 남의 탓도 하고 이제 과하게 일반화하는 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네. 인격 장애는 유전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키나 네, 머리나 네네. 이제 여러 부분에서 유전적인 부분 네네. 많이 받은 영향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선천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태권도 무도인답게.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 중에 여기 네. 아까 덤블링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니까 네. 예,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사람도 이제 성격도 다르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도 어릴 때 기계 체조를 했었거든요. 예. 한번 저와 한번 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시라고.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맨이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저도 자신은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랜만에 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격장애는 유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 성격 장애가 유전적인 영향이 40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네, 좀 높은 편이죠. 네. 특히 B군의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그 알코올 의존증과 또 높은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또 그 A군은 그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고요. C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과 불안증과 관련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 어린 시절 영유아기 때 부모의 그런 학대, 또 방치, 또 반대로 지나친 기대 또는 집착 같은 경우 양육 환경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이런 성격과 행동에 고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 겪은 뭐 트라우마라고 하죠. 뭐 학대, 방치 또는 범죄 이런 트라우마가 그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되면 이게 또 성격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격 장애가 유전율이 높다는 사실에 정말 그 사실에 놀랍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격장애를 겪는 환자 본인도 자신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이동. O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O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도 네. 인격이 있고 이게 감정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본인도 자신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인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배려가 많고 네네.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의외의 반응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X를 선택하신 우리 교수님 한 분 달랑 나오셨는데 교수님 왜 X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역발상으로 네. 그 장애라는 걸 안다면 네네네. 그게 그게 장애일까? 네, 장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고 네.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 자체를 모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교수님께서는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네.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네. 같이 배우고 같이 뛸 수 있다는 거. 아, 그러면서 네.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네.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태권도를 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또 계속해서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어떤 1등 공신이 네. 된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으신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엊그제도 저희가 중국에 가서 네네. 국익선양 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멋진 시범으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인격장애를 겪는 환자 본인도 자신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조적이라고 하는데요.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성격에 불편함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또한 잘 모릅니다. 예.
그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그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서 성격장애는 평소에 좀 판별하기가 어렵고 또 자신이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 무엇이 그러니까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료자는 문제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행동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지만 그게 잘 알기가 어려운 거라 일단 의사와 환자 간에 좀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문제 행동들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일반 사람들도 본인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 고쳐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성격장애,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더욱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치료는 개인 심리 치료, 그리고 그룹 치료, 가족 치료 등 그 심리 사회적 치료가 이제 병행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는 성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겪고 있는 그런 부적응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증상들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자를 선택할 때는 경험과 열의가 많고 그 상대방의 그런 자아상을 잘 이해하고 그런 문제 행동 등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격 장애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이전에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있거나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심리적 이해가 가능한 분들은 치료가 또 잘 된다고 봅니다. 예. 조력자가 있을수록 더욱더 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려고 했지만 오늘의 주제로는 공식 질문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성격 장애 환자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혈액형에는 A, B, O형이 있다면 성격장애에는 A, B, C가 있다라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의 그룹에 대한 대처법 알아볼까요? 네, 먼저 저는 사회성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A그룹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될까요? A그룹은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좀 혼자 있는 것이 특징인데 거기서 이제 먼저 편집성 성격장애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너무 맞서서 나서지 말고 그냥 의연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분열성 성격장애는 감정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오히려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를 좀 두고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열형 성격장애는 자기 중심적이라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공주병, 왕자병 성격인 B그룹은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는 이제 그거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를 해버리면 이제 쉽게 또 상처받고 우울해할 수 있어서 적당하게 공감을 하되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사실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나게 되면 이제 그들이 거는 시비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제 항상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 감정 기복이 심한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항상 착취하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아까 어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강박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C그룹은요? 네, C그룹은 이제 불안과 걱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피성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열등감이 심해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더 숨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이제 의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의존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네 생각은 뭐냐?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는 좀 완벽하려고 하고 융통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좀 선은 그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형들까지 참 다양한데요.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으려면 이 각각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싶습니다. 원구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성격 장애가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심리 상담 받는 느낌도 들고 참 좋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람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성격 장애가 있다면 마냥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그런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유형별로 그 대처 방법을 잘 안다면 그 대인관계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성격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선생님과 함께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